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만든 사례거든요. 제가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분석이 돼야겠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빅3 세계 회사가 치열한 마켓쉐어 확보전 양상에 있고요. 아마 비사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분이 속한 회사인가 봐요. 14년도에는 비사의 점유율이 9%로 3위였는데요. 10년이 지난 24년에도 비사가 16%로 점유율이 확대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1위인 A사의 절반 점유율밖에 안 되는 3위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첫 번째 프로세스는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폰트, 컬러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서체를 강조할 부분에 사용할 포인트 서체, 본문에 사용할 본문용 서체 두 가지를 초이스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인트 서체는 SB 어그로 시리즈, 본문용 서체는 프리텐다드 시리즈를 사용할 겁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컬러가 있죠? 컬러는 B사의 로고 컬러인 블루, 프루시안 블루를 메인 컬러로, 그리고 유사색과 포인트 컬러는 경쟁사 로고 컬러인 하늘색, 그리고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 컬러와 포인트 컬러를 받아줄 수 있는, 흡수해 줄 수 있는 무채색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도가 높고 튀는 컬러만 가지고는 좋은 컬러 조합이 어렵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방식 두 번째 프로세스는 시각 요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전달할 내용을 어떤 시각 요소를 통해서 전달할지 결정하는 단계인 거죠.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를 활용해서 전달할 거냐, 다이어그램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래프와 텍스트 이런 시각 요소를 사용할 거냐, 그래프면 어떤 그래프를 활용할 거냐, 어떤 수치 데이터를 비교하느냐, 정보화 해내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래프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겠죠. 먼저 이 사례에서 차트 그리고 텍스트를 사용해서 내용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적합한 그래프를 선택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부분적으로 14년, 24년도만 떼어서 보면 원형 그래프를 그린 것이 맞습니다. 각 연도에 해당되는 회사들의 점유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원형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더 큰 범위에서 살펴보면 14년에서 24년으로 가면서 각 회사의 점유율 변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보다는 이런 그래프가 훨씬 더 내용 전달에 유리하죠. 14년에서 24년으로의 변화, 큰 범위에서 이런 시간적 추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세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해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각 항목 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면 세로 막대 중에서도 세분식, 파워포인트에서는 누적식이라고 하죠. 누적식 세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훨씬 유리한 거죠. 제가 작업하는 세 번째 프로세스는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용 전달에 사용할 시각 요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제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내용 전달에 있어 정보의 흐름,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슬라이드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전달할 내용을 구분해서 시선을 안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시각 요소를 얹을 효과적인 판을 짜고 정보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게끔 시각적인 가이드를 마련하는 거죠. 내가 전달할 내용을 좌우로 분할해서 전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분할해서 시각 요소를 얹을 건지, 4개로 분할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상하로 분할해서 시각 요소를 배치하는 게 내용 전달에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좌측 한 3분의 1 정도를 분할해서 좌측에는 차트의 제목을 넣어줬고 우측에는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흐름 없이 시각 요소를 그냥 널어놓고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정보 전달에 유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슬라이드를 실제로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 고수되기 프로젝트. 우리는 사용할 서체와 컬러를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컬러하고 텍스트를 꺼내 놓습니다. 작업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스마트폰 이미지 그리고 이런 텍스트 내용 누적형 세로막대 그래프를 메시지 전달에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모아놓은 시각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흐름을 만들어 줘야겠죠. 흐름은 이렇게 좌우측으로 나누고요. 좌측에는 텍스트, 우측에는 차트를 배치할 겁니다. 먼저 사진을 갖고 왔고요. 이 사진을 좌측에다가 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좀 짧죠. 삽입해서 이런 네모 도형을 그리고 이 끝부분의 컬러를 딱 지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네모 도형을 그리고요. 컬러 채우기는 우리가 애초에 정한 메인 컬러를 칠하겠습니다. 투명도를 줘야지만 뒤에 있는 사진이 투영돼서 나오겠죠. 절반 수준 3이라는 텍스트를 좀 강조해 줄까요? 이런 네모 박스를 치고요. 형광펜 효과처럼 강조해 줄 거거든요. 미리 지정한 이 컬러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 하얀색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얘도 컬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냥 생뚱맞은 컬러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리 정한 컬러를 찍어보는 겁니다. 텍스트로 된 메시지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차트를 그리려면 삽입 메뉴에서 차트 메뉴 보이시죠? 차트 메뉴로 가셔서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형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엑셀 시트가 이렇게 동시에 뜨죠? 자, 항목은 뭔가요? 연도겠죠. 2014와 2024 연도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계열은 우리 회사 B사를 먼저 적을게요. 기타. 그리고 해당되는 수치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엑셀 시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더니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성이 아니고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디벨롭을 해야겠죠. 밑에 하단에 있는 걸 범례라고 하는데요. 범례를 없애주고 직접 이 레이블로 범례를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표시에 들어가서 범례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금선도 그냥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축도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제목도 그냥 없애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좌측에다가 직접 달았죠. 어떤 컬러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우리 회사의 로고 컬러, 메인 컬러로 정하고요. 경쟁사의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고, C사겠죠? C사의 로고 컬러를 찍고, 기타 회사의 컬러는 이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차트를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서 이 항목과 이 항목 간의 넓이를 좀 좁혀주겠습니다. 차트에다가 레이블을 직접 달아주기로 했죠. 데이터 레이블 표시. 기타 옵션에 가서 레이블을 우리는 계열 이름까지 같이 표현을 할 겁니다. 크게 하고 좀 키워주겠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똑같이 데이터 레이블 표시, 계열 이름을 선택해 주고요. 테두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형 윤곽선. 그리고 14년과 24년에 달라진 추이를 비교해서 효과적으로 보려면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좌측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선, 계열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계열선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런 계열선이 생성이 되고요. 계열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계열선의 도형 윤곽선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B 어그로체 미디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를 컨트롤 쉬프트 C를 하면 속성 복사가 되고요.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V를 하면 이렇게 속성 복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가 어그로 미디움을 쓰겠다 그러면 이 밖에 널어놓은 이 서체를 컨트롤 쉬프트 C를 하고요. 밖을 서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고수대기 프로젝트.